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증시는 그야말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저도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생각해보면 선물 옵션 올해 첫 동시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라 좀 수급상의 부담을 안고 이번 한 주 출발해야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 군사연합훈련의 키 리졸브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어떤 도발이 또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참 걱정스러운데 지난주 다시 한번 불거진 N저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간밤에 뉴욕 증시 주말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또 오른 것이죠?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주말 뉴욕장은 나흘 연속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 덕분이었는데 미국의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23만 6천 명 늘어났다고 하죠. 예상보다 한 6만 명, 7만 명 이렇게 더 나온 것이고요. 실업률은 7.7%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더 떨어지면서 4년 2개월 내 가장 낮아서 안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도 미국의 고용 풍풍에 덩달아 상승 마감했고요. 이제 독일의 닥스 지수가 거의 8,000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한편 피치는 전국이 불안정한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 이제 신용등급에서 A자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오전에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2%, 시장 예상은 한 3% 정도였고 1월 달에는 2% 상승했었는데 예상보다 물가 부담이 좀 있어서 중국 당국으로서는 경기 부양책을 계속 공격적으로 펴기가 조금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중국 모멘텀까지 받기가 조금 애매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그나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자라는 골드만 쪽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들어와 있는 모양인데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기 5분여 정도 남아있는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알아볼까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원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슈프리마 추천하셨더군요. AS부터 잠깐 들어보죠. 네, 시초가 24,400원에 출발했습니다. 종가는 22,2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1% 정도 장중 상승을 했습니다만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슈프리마는 바이오 인식 시장의 성장성, 지문과 얼굴 홍채, 이런 바이오 인식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보안 제품과 이 솔루션을 제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을 좀 크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 중소기업 친화적인 기업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중소상장사들이 집중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라든가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를 줄 수 있는데 특히 스마트 분야에서 이 슈프리마의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도 올해 실적 대비해서 24,000원대 적정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목표가 21,500원에서 22,000원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하라는 AS 들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시초가 공략주가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라고요? 네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 캠트로닉스인데요. 이 회사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틴글래스, 얇은 유리막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고요. 반도체 LCD 관련 화학 사업부와 전자 사업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가전 사업부를 비롯해서 다수의 가전기기 생산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LTV용 모듈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기능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 이 케미칼도 이 전자용 화학 제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해서 동시세미캠 같은 이런 국내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블릿 PC와 이 스마트폰 확대의 수혜입니다. 이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확대로 이 틴글래스와 이 전자펜 인식용 디지타이어 매출 호조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망 산업인 태블릿 PC와 이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데
띵그레스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률 확대를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증설을 했고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이 태블릿 PC와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캠트로닉스 실적이 아주 연동돼서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좀 보이고 있고요. 1분기에 전자펜 인식용 디지타이저가 셋업체 승인을 받으면서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될 대부분의 태블릿 PC에 전자펜을 탑재할 계획이어서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 4분기 회사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보유 중인 22억 원 규모의 엔화 차입금에서 외화 관련 환산이익이 약 43억 발생되면서 큰 폭의 순이익이 좀 증가했는데요. 1분기에도 갤럭시 그랜드 이런 보급형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띵그레스 사업부가 아주 풀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띵그레스 매출액이 452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370억에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 30% 이상 증가한 4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전자펜 인식용 디지타이저가 셋업체 승인을 받으면서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올해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2,830억, 영업이익은 251억, 손익은 210억을 전망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20%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 올해생 EPS가 2,496원인데요. 현 주가 PR 7.4배 수준이고 보수적으로 IT 부품 평균 PR 10배를 적용하더라도 25,000원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캠트로닉스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초가에 공략했을 때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일 기대 수익률인 것이죠? 네, 시가 공략주는 당일 또는 한 2, 3일 정도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9,500원에서 2만 원까지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7,500원 하루에씩 손절을 대행하는데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모 증권사에서 27,000원대까지의 리포트가 나온 그런 상황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 캠트로닉스였습니다. 강정훈 부장님의 도움 말씀으로 확인해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1일 월요일 우리장 개장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소폭 올랐는데 안 맞네요. 코스피 또 2,000 부근에서 헤매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발 상황, 코스닥까지 상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골든이글 투자자분의 정태근 팀장님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오늘 좀 빠지면서 또 출발을 하는데 2,000 부근에서 계속 맴돌면서 오늘도 그냥 이렇게 끝나고 네. 말까요? 일단은 조금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그래도. 고용도 좋았는데. 네. 일단 미국의 고용이 좋았는데 네. 또 고용이 좋다 보니까 부양책을 또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참 좋아도 문제, 안 좋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북 리스크 고용 지표 개선, 이탈리아 신용 등급 조정, 중국 CPI 볼 게 너무나 많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시장인데 그런 머리 아픈 시장 속에서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25% 지금 현재 2001포인트 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2000포인트는 현재 살짝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만약 200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좀 그 외국인의 수급이 좀 달리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 충분히 꼭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의 첫 거래일입니다. 첫 거래일인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수급부터 좀 먼저 한번 언급을 좀 해보자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수 장중에 2,500계약까지 늘렸었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수로 인한 어떤 프로그램 매수까지 동반이 되게 되면서 시장을 좀 봐줬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도 지속이 될지 여부도 한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침 쪽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과 좀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은 42억 매도 1,704계약 정도 선물 매수 우위를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16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311계약 정도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은 지난주 722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기관들은 753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개인들은 60억 그리고 기관 쪽은 95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개인 기관 현재 현물 시장 쪽에서 동반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급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어떤 선물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외국인의 어떤 선물이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부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 출발 사항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업종 출발 사항도 잠시 짚어보게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과 좀 유사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지금 현재 3%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DI라든지 미래산업과 같은 종목들이 좀 테마가 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아래쪽으로 통신업종, 의료업종, 그리고 기기업종, 종이목재 업종이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IT 업종이 지난주 금요일이어서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이닉스만 지금 현재 0.48%, 0.88%, 그리고 SK텔레콤이 0.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기아차,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금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코스피는 소폭도 하락하면서 2,000에 딱 턱걸이 걸려서 출발을 했는데 일본 니케이는 0.6%, 지난주 금요일 2% 넘게 후반대 오르고도 오늘 또 추가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 그나마 좀 분위기 일본이랑 맞출 수 있는 건 코스닥인 것 같아요. 역시 상승 출발이군요. 네, 코스닥 상승 출발했는데 저는 보합권 출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12% 상승한 543.74포인트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부분들은 투자자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누가 어디가 끝인지 말하기 좀 애매한 위치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역시 한 540에서 550포인트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들 대신에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면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위치에도 놓여 있다는 부분들 변곡의 위치에 있다는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지난 금요일에 보신다면 외국인이 500억 넘게 매수했다는 부분들 코스피 시장은 470억 정도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500억 넘게 네. 코스닥을 샀다는 부분들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약간 고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그들이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시장을 좀 좋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움직임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오늘도 외국인이 다시금 좀 강하게 매수가 잡아주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수급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별 보신다면 업종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약간 혼조세를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CJ 오쇼핑이 0.7% 정도, 파라다이스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0.2% 정도, SFA 역시 1% 정도 올라오고 있지만은 서울반도체라든지 SK브로드밴드, 다음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신다면은 일단 아침에는 어쨌든 북한 리스크라는 게 코스피 시장만 영향을 주고 코스닥은 영향 안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잘 보시고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지난주 굉장히 많이 샀었던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코스닥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또한 코스피는 코스피더라도 코스닥을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더 사는지도 관심거리다라는 얘기까지 확인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주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시각 외환시장 동향과 출발 상황은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리스크 그리고 엔저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결국 1,090원대 뚫었던데 오늘 개법 출발하는 것 같네요. 얼마입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요.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5원 20전이 상승한 1,096원 50전에 개장했고요. 이후 1,097원 90전까지 상승한 후에 이 시간 현재 1,097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 출발하게 된 것은 물론 말씀드린 요인도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 요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주말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 강세와 함께 미 달러와 역시 동시에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의 경우 예상치였던 16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23만 6천 명을 기록했고요.
실업률은 전월에 7.9%에서 7.7%로 하락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 기조가 미 정부의 높은 세금과 예산 삭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는 미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추정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가 엔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상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이외에도요,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북한 리스크에 따른 달러 매수 요인이 추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달러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이 고점 매도에 나설 경우에 달러원이 하락 압력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한 엔원 환율 하락에 따른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락세가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요. 달러에는 미 경제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오는 4월에 일본 중앙은행의 신임 총재가 주재하는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96엔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N1은 100엔당 113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심 이외에도 N1 환율 하락에 주는 또 다른 달러원 강세 요인은 외국인들의 순매도 동향이 되겠는데요. 엔화가 약세를 재개하는 시점부터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질 경우, 증가할 경우 달러 원에게는 또 다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달러 원이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우세한 시장이라고 하겠고요. 오늘 1,090원대에서 주 거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훨씬 더 많은 상황 1,090원대에서 계속 오래 머물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확인했습니다. 정경팔 팀장님의 전망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북한 리스크입니다. 또 뭐 북한 얘기네. 이럴 때는 사는 거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많은 전문가님들은 이번에 이 북한 리스크는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현재 코스피는 2,000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야 될까요? 고스트의 작전 타임 함께 하시죠. 오늘은요,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의 가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정치적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이 온다면 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5일선의 저항 구간이죠. 2015포인트를 돌파하는지 보자였고요. 두 번째는 지지가 무너졌을 때 1970포인트나 80포인트가 무너진다면 관망을 유지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설로 드렸던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지수 차트가 양봉 마감한 금요일이었고요. 오늘은 코스피 야간 선물이 상승 마감한 것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소폭 하락 출발하는데, 그동안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심화됐던 요인들, 예를 들면 환율이라든지 실적 우려, 이런 등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이런 요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단계죠. 하지만 지수 2,000포인트 이상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증시 발목을 잡는 모습이 지난해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투시권의 수급 양상을 보면 12거래 연속 매도일을 기록 중이고, 이 기간 동안 1조 3천억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이 매수세에도 한풀 꺾인 상황에서 이번 주를 맞이하게 될 옵션 만기가 수급상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모습이죠. 일단 월봉상 모든 저항선을 모두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땡기면 560이 됐든 600이 됐든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일단 11선이죠. 535포인트만 지지를 잘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수익률 게임에 지속 동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기준금리 발표가 있죠. 이번에도 일단 동결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신정부 출범이 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나든 주식시장에 갑자기 큰 변화를 가져오긴 않겠지만 인하 쪽으로 결정이 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투자 심리 개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이 실시가 되는데, 이 훈련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문제가 없다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1970에서 80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전략에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종목별로 수익이 좀 상당히 많이 냈죠. SK컴즈나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 그리고 좀 교육주들 공략을 했었는데,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8,200원을 고점 잡고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8,4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들 10% 이상 수익 매도 가능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주들 좀 강하게 좀 추천드렸었죠.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모멘텀은 아직 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은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위주로 오로라나 예스24, 예린당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런인 정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거의 추천드리고 5% 이상 수익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들 이외에는 수익은 챙기고 대응하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별주 위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싸이 모멘텀이죠. 4월에 신곡 발표 모멘텀에 있는 GID 단기 매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외국인 대량 매수했던 종목인데 갤럭시 S4 모멘텀으로 20일 지지가 나오고 있는 종목 KH 바텍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셀바이오텍하고 인트론바이오, 마크로젠 이런 종목들도 단기 지지선 잘 받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봄직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제품 출시 모멘텀에 있는 AM, OLED 관련주들, AP 시스템이나 테라세미콘, 덕산하이메탈, SAF 이런 주형주들, 그리고 시장에 주목받지 못한 종목들 몇 있죠. 이 정도 찾으셔서 공략하시면 이번 주에는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주에 옵션 만기라고 북한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관망 공략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 대표님의 작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현재 출발 상황이 어떠한지 개장한 지 15분 정도 흘렀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플러스 출발을 해서 기대를 걸었던 코스닥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속에 하락 전환한 지 오래입니다. 현재 코스피 쪽 주요 종목들 굵직한 흐름부터 보겠는데, 일단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것이 삼성전자와 자동차주의 동반 부진이네요. 예. 아무래도 현물 시장 쪽에서 그 전기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 자동차 업종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의 일주일 전 펀더멘탈 그리고 지금의 펀더멘탈 과연 다를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의 어떤 삼성에서 현대차의 부분들은 펀더멘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급에, 그러니까 외국의 수급 논리에서 움직인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신빙성 있게 보기 위해서는 화면 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코스피 차트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좀 비교를 하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 부분이 코스피 차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삼성전자인데 지금 흐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3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5만 원, 구체적으로 잡아보자면은 155만 원 가격대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030포인트 그리고 155만 원에 동반적으로 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매매를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시장의 리스크가 감소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의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유동성적인 측면으로 연결시켜서 볼 때 시장과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가 커졌다 작아졌다 여기에 대한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의 그 종목이 좀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갤럭시 S3에 이어서 S4까지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폰 모멘텀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폭스바겐 쪽으로 어떤 전기차 부품,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악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수급적인 논리, 그리고 시장의 어떤 리스크적인 논리로 움직인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가 20%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현재 1.88%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보시면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지금 그 화면을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자,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전기전자 쪽은 마이너스 32억이고요. 그리고 우주장비 쪽으로 139억인데, 마찬가지로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현금 확보하기 쉬운 쪽이 현재 자동차 업종이란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로 이런 외국인 수급 논리에 지금 현재 좀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추세가 지금 현재 깨져 있죠. 추세가 깨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일단 외국인의 수급까지 현재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 어떤 동반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땐 조금 약하게 올라갔다, 시장이 또 빠질 땐 강하게 빠진다, 이런 논리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어떤 이유가 나오게 된다면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의 어떤 현금 확보에 최대 현재 악재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키 리졸브 훈련 오늘 막 시작이 되었는데, 역시 들썩이고 있는 방산주 하고요. 오늘 안철수 교수가 오늘 오후 5시경 정도에 귀국해서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또 나오면서 안철수 테마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 뭐 시장 자체가 조금 뭐 위축되다 보니까 좀 테마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코스닥 시장도 잠깐 보신다라면 지금 뭐 0.6% 거의 0.7% 정도 하락 전환하면서 540포인트가 살짝 이탈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먼저 안철수 테마를 먼저 보신다라면 지금 시장 이슈죠. 오늘 귀국한다 그러시죠. 오늘 귀국해서 뭐 노원구에 출마를 한다. 네. 뭐 제가 보기엔 뭐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치권에서는 왜 출마하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역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대표적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5,000원을 회복하면서 5,190원대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안랩하고 다물 멀티미디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중요한 건 1차 변곡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5,100원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운 위치에 좀 놓여 있다는 네. 부분들, 그리고 뭐 다물 멀티미디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추세 상승을 좀 고점을 좀 갱신하고 있지만, 다물 멀티미디어는 조금 다른 안철수 테마주로 못 끼고 있지만 조금 다른 모멘텀도 있다는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안랩 같은 경우도 뭐 보신다면 오늘 한 7% 정도 올라오고 있고 한 8만원 정도 움직이고 있지만서도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변곡이 놓여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 여기서 다시 예전과 같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냐 없냐는 변곡의 중심축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계속 안철수의 시의 행보에 따라서 이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체크하실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변곡의 위치에 있다는 부분들 조금 같이 엿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방산주. 를좀 예. 보셔야 되겠죠. 지금 보신다라면은 오늘도 지금 어쨌든 뭐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그 테마보다는 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철수 테마 종목군들은 양봉을 향해서 좀 가고 있는 것에 반해서 그러게요. 대북 관련된 방위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음봉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부분들. 스페코 같은 경우도 아침에 보시면 거의 한 9%에서 출발을 좀 했는데 지금은 한 6%대로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뭐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도 아침에 거의 한 10% 넘게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7%대로 운봉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어쨌든 북한이 계속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은 이게 마지막 액션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어떠한 액션이 더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테마주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테마주는 안철수하고 방위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방산업체들은 조금은 한 번은 시들어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고, 안철수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걸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소위 이제 방산주 쪽은 차익 실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하고 내일 중으로 만약에 어떤 뭐 훈련이 결국엔 시작이 되고 난다면은 차익의 빌미가 제공돼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또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한 것이 추가적으로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끝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도발을 안 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신규 접근은 뭐 개인적으로 뭐 신규 접근까지는 뭐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다시금 코스피 쪽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대한항공이 신저가로 추락했습니다. 같이 또 여러분이 아시아나항공도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이유가 뭐 특별하게 오늘 나왔는지요? 네, 일단 항공화물 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뭐 여객수라든지 항공화물수가 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원화 강세라든지 뭐 유가 이런 부분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어떤 뉴스 때문에 빠진지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2월달 항공 운송 실적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대한항공의 실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객수가 그러니까 사람 수가 좀 많아야 되겠죠. 비용기를 이용하는 사람 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 비행기를 실어하는 어떤 화물수가 좀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2월달 항공운송 실적 둔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항공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로 해서 운항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보니까 항공화물 시장 점유율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면 보시면 같이 계속해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6월달 36%에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31%까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항공화물에 대한 어떤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화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든 어쨌든 뭐 항공주도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항공주도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지 마찬가지로 화물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운항 횟수도 증가를 시키면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경기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대한항공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되는 4월달까지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그 하방에서 보였던 가격대인 현재 43,000에서 44,000을 현재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저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최근에 들어가셨다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아깝지만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또 대한항공은 신저가를 반면에 CJCGV는 신고가를 참 대조적인 주식시장입니다. 자, 한 주간에 이제 지난주 어떤 수급적인 특징이 있었는지 저희가 수급 특징주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았던 일단 외국인들이 사랑했던 종목들 리스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 국한해서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1위는 SK하이닉스였고요. 2위는 현대차였고 3위는 NHN, 4위가 모비스, 차가 2개, IT에서는 뭐 독단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1위였고 한국전력도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이 산 만큼 사실 지난주에 기관이 던졌습니다. 물론 투신권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 정리했고 레버리지도 막 같이 시장 이제 더 오르는 것에 일단 좀 베팅을 안 하는 모습이고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구호남 석유가 되겠죠. 같이 좀 화학주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현대차를 기관은 좀 팔았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좀 투자 아이디어 혹은 배울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하이닉스가 오늘도 사실은 오르고 있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과한 표현을 쓰자면은 지난주 4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대량 매수가 들어왔으면 상당히 좀 상당히 미친 척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매수가 왜 들어올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논리로 지금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 최근에 치킨 게임 예전에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치킨 게임의 어떤 그런 그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여기에 어떤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확고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가 좀 조정이 됐는데 최근에 PC DRAM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급 축소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 상승 그리고 지금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약점이 됐던 PC DRAM 쪽에서 모바일 DRAM 쪽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개인들 뭐 수익 냈다는 얘기를 상당히 듣기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매수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강화가 될 때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은 좀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러면 지금 한번 좀 말씀드리고 하이닉스는 싶고요. 지금도 예. 이제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는. 네, 그 부분은 제 차트 좀 보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언급을 해줬듯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하이닉스가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27,000원을 지금 이제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3만원까지 쭉 뻗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갭 구간을 메꾸게 되면서 다시 한번 27,000원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갈 것인가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면은 하이닉스도 분명히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장이 좀 강하게 뻗어준다면은 곧바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클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두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첫 번째 시나리오인 시장의 조정에 대한 가능성 염두에 본다면은 일단 이 갭을 메꿀 가능성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7,000원 부분까지 어떤 추가적 이건 조정이라 볼 수는 없겠죠. 눌림목이라 봐야 되겠죠. 눌림목이 네네. 나올 때 그때 27,000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확인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어떤 눌림목 시 들어갈 만한 매수 구간대도 저희가 좀 잡아드렸습니다. 아까 뭔가 좀 지는 테마 그리고 뜨는 테마는 이제 방산과 안철수 테마로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안랩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벌써 10%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주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화면 보고 또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외국인 특별히 금요일날 500억 이상 코스닥에 순매수가 들어갔던 외국인들은 지난주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보니까 1위는 파트론이요, 2위는 서울반도체, 그 다음으로 파라다이스와 하이로코리아, 덕산 하이메탈 이 보였습니다. 아까 이두표 대표님께서 작전 타임이 있을 때 이런 OLED 종목들도 언급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기관도 코스닥에 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코스닥이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기관은 또 엔터주 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YG엔터, SM 그리고 게임빌도 있었고요. 서울반도체는 역시 쌍끌이 매수 들어가는 종목, 포스코 ICT라는 종목도 기관 순매수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유 대표님, 아까 뭐 테마주는 분석을 해주셨지만 코스닥이 또 전체적으로 오를 때는 이런 시총 상위주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종목들이 네.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특징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부분 탐색하신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보였던 부분들 종목군들 보신다면 파트론,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군들 YG엔터, 게임비, SM을 보고 있다라면은 특징이 좀 있죠. 뭐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인된 종목군들, 실적 개선이 확인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이른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트너라든지 뭐 하이로코리아,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뭐 삼성 관련된, 갤럭시4 관련된 종목군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종목군들 매수했고, 혹은 파라다이스라든지 서울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고 외국인 감각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 속도가 정확히 확인된 종목군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금 강하게 매수를 보였다면은 기관들의 매수를 보인 종목군들 보시면 YG엔터라든지 SM, 뭐 게임빌 같은 종목군들 보신다면은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더 저조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엔저 영향으로 인해서 YG엔터나 SM이 좀 안 좋았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들. 게임비 같은 경우도 신학기에 대비해서 모바일 게임 신작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은 아직은 좀 아니지만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좀 포커스가 좀 다르네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누구를 따라? 근데 일단은 어쨌든 시장 자체 종목군들을 지금 보신다라면 네. 외국인이 사는 종목군들이 지금 약간 고점에 조금 부딪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부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보신다라면은 순식간에 1%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약간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장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덥석 매수하는 종목군들 고점에서 잘못 매수했다가 또 다시 뭐 하루에 5%, 4% 지난 목요일에도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한 번은 좀 확인을 하고 매수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SM이라든지 이러한 게임빌 같은 종목군들도 보신다면은
저점대에서 가격을 일단 어느 정도 지지력이 확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일단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면 일단 현재로서는 만약에 어차피 매매를 해야 된다라면 약간 기간 쪽에 손을 들어주고요. 하지만은 시장 자체가 다시 회복구간을 보인다라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실적이 확인된 종목군들이 좀 더 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시간에 어느 타이밍에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누굴 따라 하느냐 수급 주체별로 봤을 때 일단 단기로는 지금 같으면 기관 쪽을 조금 붙는 것이, 하지만 중장기로 매매하겠다 하면 외국인 쪽도 나쁘진 않겠다 싶습니다. 자, 9시 반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오늘장 한마디 조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한 주 시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좀 말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위든 아래든 외국인이 결정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외국인들이 어떤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오늘 같은 경우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는 현재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좀 중요하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극단적으로 어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하락 제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이 수급 구조가, 그러니까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선물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추가 기회, 조정 기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위든 아래든 외국인의 어떤 매매 방향으로 따라 하시는 게 이게 답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뭘 네. 사야 돼요? 일단은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이 빠질 때 빠진 종목,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간 종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그 수급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강화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과 동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군 쪽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그때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이 현물 파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선물을 조금 사주면 시장은 괜찮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유창희 대표님의 조언은요? 뭐 저는 뭐 북한은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해묵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 관련해서 어떤 정말 전쟁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이요. 다 삼면이 바다로 막혀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너무 어차피 뭐 시장이 망가지든 뭐 국가가 어떻게 되든 그건 같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그것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은 뭐 현재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무리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회로 삼았을 때 역시 똑같은 질문인데 어떤 쪽을 공략? 저는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최근에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 약간은 좀 가격적 부담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기 이후에는 코스피 시장이 다시금 좀 힘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전히 네. 중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IT라든지 금융 섹터를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곧 부러질 때 너무 많이 올라온 코스닥에 대한 관심보다는 만기 이후에 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코스피 쪽에 대한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상 출발 흐름 그리고 대응책까지 짜주신 두 분, 우리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과는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보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2013년 주가, 환율을 살펴보자라는 리포트 살펴주셨고요. 현대증권에서는 디커플링 재현 조짐 해석과 시장 대응,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또다시 디커플링인가, 하나증권에서는 숲보다 나무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안, 동양증권에서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소형주 강세 의미와 전망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증시의 성과는 여전히 미진합니다.
한국과 미국 증시가 동조화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외국인 수급 측면의 영향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은 바로 원화 약세의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환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의 레벨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섹터 측면에서 보면 이 신제품 출시와 업황 개선 기대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IT 업종이 유망합니다. 즉 지수가 20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증권입니다. 2월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완화와 함께 이 3월 테이크오프를 위한 준비 기간을 기대했던 코스피. 장 초반부터 흔들릴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과 같은 디커플링 재현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엔화 우려감과 중국 투자 기대치의 하향, 또한 우려로 변질된 근해 노믹스와 수급 구조화, 또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당분간 의심하지 않아도 좋을 듯한 미증시 버팀목 효과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는 글로벌 섹터와의 동조화 대응을, 또한 코스닥의 추가 랠리 역시 기대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현재 증시에 대한 우려감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 디커플링의 지속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엔화 약세와 갤럭시 S4 언팩, 북한 관련 지정학 우려 등 이 불확실성과 관련된 이벤트들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 디커플링의 흐름은 축소가 예상됩니다. 즉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는 주식 비중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한화증권입니다.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정적인 변수에 의한 하락 조정보다는 IT 중심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긍정적인 주식 펀드 펠로우에 근거한 상승 에너지 측면 국면의 진행이라는 점에 무게를 둬야 합니다. 이 숲보다는 나무, 즉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매매 전략을 권고합니다. 대형주에서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SK하이닉스와 넥센타이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중소형주에서는 메일유업과 코스맥스, 파인디지털과 오로라, 와이솔 등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최근 글로벌 증시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소형주의 강세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디커플링 현상을 겪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도 국내 증시도 코스닥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런 소형주의 강세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글로벌 증시는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요. 특히 경기가 좋지 못할 때 지수는 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익률 민감도로 판단을 해보면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소형주 비중을 축소하는데요. 최근에는 OECD 경기 선행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변수는 글로벌 가계 소비 심리의 변화인데요. 가계 체감 경기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0.6 수준인데 소형주는 가계 체감 경기 지수가 괜찮을 때 대형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JP모건 PMI 제조업 지수는 50.8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미국, 독일, 중국의 가계 소비 심리는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 한국도 기준선 이상에서 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의 강세가 설명이 되는데요. 향후에도 이러한 변수들과 글로벌 경기의 개선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내 증시도 이러한 글로벌 소형주 강세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 이유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내 기업들의 이익 성장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이익 성장을 고려한다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 기업의 선택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순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 위메이드, STX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인 네페스, 메파스인데요. 그리고 최근 2년간 꾸준히 순이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 CJENM과 게임빌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1990도 하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좀 꺾이는 시점에 오늘 외환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속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석 달 반 만에 1,100원을 뚫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데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온 결과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090원에서 막혔었는데 이렇게 1,100원을 시원하게 뚫기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외환 시장과 관련된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울 수 있는 글로벌 시장, 최근에 우리 빼고 다 잘 가서요. 관련된 뉴스들 좀 한 줄 숨은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잘 가는 뉴욕 증시에 찬물 끼얹는 발언이 나온 모양인데 루비니 교수가 올해 말 증시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루비니 교수는 그 닥터둠으로 유명하죠. 뉴욕대 교수인데 요즘은 좀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항상 경고를 줌으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좀 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루비니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올해 말 증시 충격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고소득계층에 이제 세율 인상한 그 다음에 이번에 시퀘스터 같은 것처럼 정부 지출을 감축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성장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유층 어떤에 대한 세금은 이제 소득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소득이 준다는 것은 쓰는 돈이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 매출에도 저항이 될 수 있고 또 소매 매출이 문제가 되면 기업의 어떤 매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죠. 거기다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1.5% 정도로 낮추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우려감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5%는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가처분 소득이 현재적으로 소매출이 문제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말을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유동성 랠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계속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런 어떤 소매 매출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매출 이런 부분보다는 출구 전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벤 버네키 의장은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고 하지만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난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전부터 이 출구 전략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아마도 올해 한 10월 정도 되겠죠. 이것이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더 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뭐 소외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양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고용지표 주말에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뉴욕 증시를 추가로 올린 동력도 되었고 이것이 깜짝 상승일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또 골드만 쪽에서 나왔다고요? 골드만 삭스의 그 애널리스트인 얀 헤치우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도 고용지표가 깜짝 반등이 있었지만 단기 차원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했죠. 이 사람은 뭐냐면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가 미경제하고 조금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미 경제 성장률과 비례해야 되는데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율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단 골드만스 애널리스트는 조금 더 신중해보자라는 얘기고요. 시카고 연방은행 그 총재인 찰스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월 평균 고용이 한 20만 명 이상 된 게 한 6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번에 23만 6천 명이 증가한 모습이지만 아직도 6개월을 채우려면 4, 5개월을 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용은 계속 개선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빠르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냐면 항상 계절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까 그 앞에서 말씀처럼 진짜 그 시퀘스터가 아직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 시퀘스터 영향으로 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면 고용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지켜보는 거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추가 부양 시사가 나오고 있고 시티그룹은 또 EC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4월에 추가 부양 시점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또 피치가 신용 등급을 내렸다고 하고요. 이제 감안해서 조금 더 상세한 뒷얘기 그리고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볼게요. 예, 이탈리아 신용 등급이 그 A-에서 그 트리플 B 플러스로 강등됐죠. 한 단계 강등했는데 전망이 또 부정적입니다. 이게 추가 강등을 예견하는 모습이죠. 중요한 얘기는 이제 그 정치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해서 이제 추가 구조조정 조치 이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탈리아 문제도 중요하지만 유로존 자체가 경기 침체를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까지도 그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다면 21호선 그거를 위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가능성 이제 시티은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RB 금리가 0.25이기 때문에 지금 0.75를 가지고 있는 그 ECB 입장으로서는 0.5 조정대 레고가 있죠.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 국채 매입 OMT라든가 무제한 국채 매입 OMT라든가 지난번에 LTR로 아니면 이제 ECB가 국채 직접 매입하는 거 이거가 이제 세 가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OMT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국채 매입이기 때문에 독일 총선이 9월이거든요.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독일에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LTRO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조 유로를 풀어줬는데 지금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을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직접 국채 매입은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만 쓰기 때문에 이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포인트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마이너스 금리,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이끌어가는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고요. 지금 시장 상황 참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왜냐하면 글로벌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 둘째치고 그 왕따의 기준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발 리스크가 시장에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발 리스크는 항상 저점을 만들어주는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물이 있을 때가 그랬죠. 미사일 발사라든가 아니면 핵실험하면 핵실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일단 뭐 총력 어떤 뭐 전면전 가능성 뭐 이런 걸 언급하고 있어. 그 결과가 없는 뭐를 예상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과 이번에 쿼드러블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기관과 외국인 개인 간의 어떤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 개인이 선물 매수가 16,000개 누적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2조 정도 되죠.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의 어떤 물량 교체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그런다면 그 위쪽으로 좀 많이 열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혹시 밀린다면 하단소로 제시할 수 있는 게 1960과 70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의 불확실성도 있고 또 동시만기 앞두고 수급상 부담도 있지만 1960, 70선이 지켜진다면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조언까지 확인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